그러니까 그 1차 이론서 그 116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이 있습니다. 업무 세부 실시 요령은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입니다. 요것이 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정밀검사와 안전성 허용 기준입니다. 허용 기준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116페이지에 안전성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개략적으로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수산물에 대한 구격도 있지만 배치, 정밀검사 1차 이론서니까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요걸 3% 평가를 지금 강의를 조금 더 할 거거든요. 이 법령의 3% 평가를 33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밀검사가 오늘이 끝나고 나면은 130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사 3% 평가 33회에 130페이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3% 평가 130페이지에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습니다. 정밀검사. 그리고 이제 정밀검사를 보고 244페이지에 이거하고 같이 지금 244페이지에 안전성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하고 똑같았지만 244, 46, 47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성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성 기준이 있습니다. 안전성 기준 244페이지 안전성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3% 평가 정밀검사와 안전성 허용 기준하고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자를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지금 올리는데도 여기에 보면은요 1조 읽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요령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 따랐는데 수산 생산에 이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자재에 대한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용어입니다. 조사 기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외 수거, 관련 장부 등을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을 말한다. 부적합 수산물이라 안전성 조사 결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61조 1항이죠. 안전기준 잔류 허용을 초과한 수산물을 부적합 수산물이라 합니다. 법 61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61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잔류 허용 기준에 초과한 수산물을 부적합 수산물이라 한다. 결국 이건 뭡니까? 3% 평가의 정밀검사와 3% 평가 130페이지 정밀검사 오늘 경매사 3% 평가 나갈 겁니다. 33회입니다. 그 반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잔류 허용 기준 초과 수산물을 말합니다. 자, 관계기관이라 하면 국립수산과학원, 특별강력시 시도, 시군구, 자치구, 수산업협동조합도 들어가네요. 관계기관이 회원조합을 말한다. 어촌계 같은 조합이죠. 공판장 조합. 잔류조사란 신종 유해물질 검색, 안전성 수준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신종 유해물질을 말합니다. 안전조사를 말한다. 안전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시달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은 본원장이랍니다. 본원장은
해수부 장관, 식품의약부안전처장으로부터 시달된 양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해수부 장관과 식품의약부안전처장으로부터 시달된 안전관리계획의 토대로 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에게 조사기관장에게 시달한다. 조사기관장은 보론자로부터 시달된 안전조사 추진계획을 토대로 시군구별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대상 품목, 조사량 등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아까 관계기관이 있었죠. 수의군구, 자치구까지, 수해까지도 갔습니다. 보론자는 1항의 안전조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조사기관별 다음 연도 안전조사 대상 품목, 물량 등을 사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전성 조사 공무원입니다. 조사기관장은 유전자 변형 엘레모전, 농수산물의 포시,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구칙에 따른 16조에 따라 조사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직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안전성 조사 담당 공무원을 지명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장입니다. 조사 공무원은 안전조사 대상 지역 선정, 실효의 수거, 관련 장부 등을 조치할까 열람해가지고 조치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효 수거 공무원은 분석 업무까지 동시에 하면 안 되지만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는 예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조사 공무원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실효의 수거 등 안전성 조사 업무 수행할 때는 정보를 제시하고 관계인에게 문수도 내주어야 한다. 안전조사 기준 대상 품목입니다. 대상 품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이게 식품위생법 7조가 뭐냐면은 식품공정이라는 겁니다. 7조에 따라 식품의약부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기준, 규격이 개정되어 변경되거나 시설되는 그게 우선 적용됩니다. 동일할 때는 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겠지만 식품공정이 개정, 변경, 신설될 때는 식품공정, 식품위생법 7조가 우선 적용된다. 잔류조사입니다. 안전조사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잔류조사 대상 수산물은 생산, 저장, 거래 전 단계 수산물로 한다.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은 당 각부와 같다. 나중에 총리령하고도 헷갈리잖아, 그죠? 이거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국내 기준 및 규격이 없는 EU 양식 수산물 잔류물질 통제 계획 대상, EU 양식 수산물 유해물질, 국내에 기준 규격이 없으나 유해 정보에 따라 수산물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해 물질. 잔류조사는 수산물 안전성, 유해 요인 파악 등 노출 평가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한다. 안전성 조사 실효 수거 장소입니다. 생산 단계, 생산, 저장, 출하, 대기, 거래 대기 전 단계 세 단계입니다. 생산 단계는 해면, 내수면, 양식장, 운반선, 저장 단계는 냉장, 냉동 보관, 창고 등, 거래되기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는 도매시장, 집판장, 위판장, 공판장 등. 이게 뭐냐면은 거래되고 나서는 벌써 소비자한테 그냥 분리버리죠. 유통이 되문이다. 유통되기 전에 조사를 해라 이겁니다. 생산,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그리고 대상 수산물은 안전조사 대상 수산물은 다음 각과 같다. 생산 단계, 출하 또는 출하 대기 중인 수산물, 다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등의 사용 여부 조사가 필요할 때는 양식 중인 수산물도 수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하하는데 양식 중에도 가능하다. 왜? 금지 물품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되었을 때는 사용 여부 조사가 필요할 때는 양식 중에도 가능하다. 저장, 생산자가 보관하는 수산물,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는요, 도매시장, 집화장, 위판장, 공판장 등 출하되어 중도매인 등에게 거래되기 전, 중도매인에게 거래돼 버리면 벌써 다음 단계로 유통이 돼 버리죠. 소매 단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관리를 못한다 이겁니다. 안전조사 입회, 조사공무원 안전조사를 위해 서류 수구와 관계장부 열람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당해 수산물의 생산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입회하도록 한다. 할 수 있다. 무조건 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기관 직원 1인 이상이 입회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시로의 수고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 경매사 상부선 평가 33회로 들어갈 겁니다. 33회 들어가면서 33회로 보면은 조미 가공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묵류하고 한층과 어묵류를 32, 3 하고 나면은 33회부터는 정밀검사가 들어가겠네요. 정밀검사하고 안전성 허용 기준하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수분하고. 그러니까 32, 33, 34, 35 한 4회 정도는 반드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선 평가 오늘 강의해가지고 오늘 올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로의 수고입니다. 조사기관장은 안전조사 시로를 수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사 대상 업체 장소를 선정한다 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또는 현장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조사공무원 안전조사를 위하여 시로를 수거하고자 할 때는 이해관계인에게 시로 수거 사유를 설명한 후 시로를 수거한다. 식품공전입니다. 식품공전이라는 말을 딱 들어갔습니다. 식품공전 제9 금체의 채취 지급 방법에 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떻게 하고 뭐 양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경매사 할 때도 상부선 평가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수산물의 금체 채취 상부선 평가 112페이지입니다. 지금 했습니다. 관능검사용 금체 채취 방법, 무포장 수산물과 포장 수산물로 구분하여 어떻게 한다. 무포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정밀검사용 검차 채취는 정밀검사용 금체 채취는 관능검사 채점 대상 수산물에서 관능검사가 일단 기본이네요. 무작위로 채취한다. 정밀검사용 금체 채취량은 다만 가격이 고가이거나 마리수 또는 단위 포장별로 금체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취량의 범위 안에서 정밀검사의 최소 필로브는 가십부 300g입니다. 금체를 절단, 분할, 파쇄하여 채취할 수 있다. 300. 그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 채취.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 검사 채취. 금체 채취.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 채취. 유전자 변형 성분 검사를 위한 채취. 가공식품의 경우는 금체 채취의 일반 원칙, 금체 채취 결정법에 따라 금체 채취하고 공유 두 분의 경우에 개별 금체 채취 및 지급 방법,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금체 채취포에 따라 채취한다. 유전자 변형. 컨테이너 금체 채취. 공유 벌크 선정물의 경우는 컨테이너 내부에 지그재그로 가갖고 을자형으로 이동하여 무작위 채취한다.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부선 평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공무원 시로를 수거할 때는 요령, 별지, 요 서식의 안전성 조사, 시로, 수거 중 리뷰를 작성하여 고보하면서 원본은 보관용으로 사용한다. 조사공무원은 이관계인의 안전조사를 위한 시로 수거, 관계장부 서류 열람을 거부 방해 기피할 때는 가트로 부과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보자료로 확보한다. 시로 대금의 지급 이겁니다. 시로 대금은 원칙은 무상입니다. 안전조사에 위한 시로에 수거할 때는 법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로 대금 달라 그러면은 수거 중엔 유상 채취 품목인 기재하고 최근 도매시장 단가로 지불한다. 1항의 단서에 따라 시로 대금에 지불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예산 집행에 필요한 근거 서류 등을 만들어 놔야겠죠. 만들어 놨고 지불한다. 그리고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도 지불할 수 있다. 분석을 해. 조사공무원 안전조사 시로 수거를 완료할 때는 전산에 기록하고 분석 의뢰한다. 그 다음 시로의 보관, 안전조사 분석 결과 부적합 수산물의 시로는 용기 시로 봉투에 담아 관리 번호를 기재하고 분석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간 보관한다.
보관용 신호는 수거 당시의 행태를 유지하고 수거 당시 행태를 유지하고 대응어류는 단순 절단 등을 하여 폐로의 경우 폐각을 제거한 상태로 보관도 가능하다. 부적합 수산물의 처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때도 놓고 몇 분이 놓은 겁니다. 조사기관장 안전조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할 때는 다음 각고에 따라서 한다.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이게 벌써 수분사 1차, 2차 한 4, 5번 놓은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산물 안전조사 업무 처리 실시 시가 2차, 1차 한 5번 놓은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나서 상부수 평가 33, 34, 35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하고 상부수 평가로 바로 갈 수는 없고 상부수 평가 쪽으로서 강의합니다. 출하 연기. 당해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분해 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당해 수산물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출하 연기에서 없다고 판단되면 출하 연기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생산하면 되겠네요. 생산 단계 조사 결과 사용이 허용된 항생물질 폐로도 허용됐는데 초과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출하 연기한다. 항생물질 폐로독소. 용도 전환. 당해 수산물이 잔류된 유해물질이 분해 소실 기간이 길었습니다. 국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습니다. 없으나 사료라든지 공업용 원료 수출용 등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용도 전환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폐기한다는 거죠. 위 1, 2호의 방법에 따라 수산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중금속이나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마라카이트 그린, 크로람 페니콜 등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폐로독소 보고독. 그러니까 1. 출하 연기나 용도 전환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폐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금속이 나왔다든지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마라카이트 그린, 크로람 페니콜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인 폐로독소 보고독. 폐로독소 보고독이 이제 있죠. 항생무기는 출하 연기에서는 항생물질 폐로독소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는 폐로독소와 보고독은 도저히 1, 2 용도 전환이나 출하 연기로 안 되니까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독은 10이죠. 10mg per g이죠. 이게 결국 뭡니까? 정밀검사 안전성 허용 기준입니다. 자, 상품성 평가 130페이지. 그리고 상품성 평가 안전성 허용 기준 244페이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다 연관이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알파 식품 공정이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식품 공정까지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품 공정까지는 이게 2차 모의고사를 지금 3, 4월달로 연결이 됐잖아요. 여기에 식품 공정이 1600페이지까지가 원래 1600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정은. 그렇지만 이 모의고사에 식품 공정이 식품 공정 요약 230페이지부터 거의 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100페이지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요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차 할 때는 강의를 했습니다. 230페이지부터 식품 공정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부터 식품 공정인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 책이 정식 포지가 나오기 전이라도 식품 공정을 지금 강의를 간단하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경매사에서는 한 문제 정도, 두 문제까지 어렵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은 또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화구 품질 관리나 식품 공정 또 2차 실무가 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품 공정 있죠, 그죠? 식품 공정. 2차 모의고사. 고민합니다. 참 수산물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사기간 121페이지입니다. 조사기관장은 안전조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이 관련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마라카이트 그린, 크로람 페니콜 등이 검출된 경우에 관할지방 행정기관의 장에게 약사법에 따라 가태로 부과하도록 통보한다. 그러니까 누가 때린다요? 지방기관의 장이 약사법에 따라 가태로 부과한다.
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부적합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는장에 보고해야 한다. 부적합 발생한 경우는 그 결과를 보는장에 보고한다. 조사기관장은 처리 요령에 따라서 시장군수 구춘장 등의 부적합 통보된 수산물에 대한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경우는 조사 공문을 지명하여 재수사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장 안전조사 결과 금지된 유해 약품이 검출되어 부적합에 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기출입니다. 양식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한다. 검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그 2개월 주기로 특별관리를 한다. 우리 김동희 때는 기존 6개월에서 2개월 한다 이랬는데 12개월 동안 더 늘었죠. 2개월 주기로 그 1년 동안 하는 거죠. 다만 타 수조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검출되지 않았거나 출하 가능한 성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용의 시험때와 4회 2차 시험때 두 번 언급된 겁니다. 이 문제가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특별 관리한다. 12개월. 특별관리 기간 경과 후 조사 결과를 본원장에 보고한다. 다만 금지 물품 검찰 시에는 금지 물품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한다. 수산물 안전조사 전산관리 해야 되고요. 등록해야 돼요. 가트로 부과합니다. 조사기관장 다음 절차에 따라 가트로 부과한다. 가트로 부과, 의견, 진술, 안내서, 발부, 결정 등등 합니다. 이의 제기, 처리 시, 처리 절차, 그리고 가트로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구제법에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민원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아차 해버리면 착살나버립니다. 이의 제기는 60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등등이 있는데 질서위반 구제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민원 입장에서 고의가실이 부과하는 공무원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작이 제가 지금 법을 안 보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가트로 부과를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국민이 왕이지 공무원이 왕이 아닙니다. 그런 걸 질서위반 구제법을 정확하게 보고 가트로를 부과해야지. 가트로 부과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돈을 내고 안 내고 문제 아니고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책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트로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 구제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담당 가트로 부과 공무원이 가트로를 부과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위반 구제법이 뭔지도 모르고 가트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거는 심각합니다. 소송 걸리면 지금 소송 걸립니다. 정식 소송까지 걸립니다. 옛날에는 가트로가 비속사건이거든요. 그 사실만 있으면 가트로 부과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그 위반자가 고의 가실은 중과실이죠. 고의 중과실이 공무원 부과하는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거라든지 사전이라든지 굉장히 민감하게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2회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12회를 마치고 다음에는 13회는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저번에 했는데 할까 말까는 고민 좀 해보고 되겠습니다. 너무 이론서를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 안전성 조사 천천히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1차 이론서가 많이 이제 빼고 했는데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많이 좀 봐두시고 제가 지금 경매사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1차 이론서를 많이 진도 나갈 겁니다. 수분사는 지금 1차 기출은 거의 나갔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중을 안 하는 편인데 오늘도 강의는 한 개 할 겁니다. 지금 한 개 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같은 거 이거 이렇게 합격이라는 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